오늘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된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빠가 오늘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형을 준비했는데 이 도로를 건널 때 이 횡단보도를 만들어 놓잖아. 응. 왜 횡단보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 난 자동차도 다니는 상태에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가 있는데 여기에 마트가 있으면 우리가 저쪽으로 가야 되잖아. 근데 여기 자동차가 다니면 우리가 갈 수 없어서. 도로가 이렇게 복잡하게지기 전에는 사실 신호등도 없고 사람들이 차를 피해서 그냥 건너기만 하면 됐거든. 근데 이제 도로도 굉장히 넓어지고 복잡해지고 신호체계도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약신호라는 건 약속이잖아. 약속을 하지 않으면 큰 사고가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도를 통해서만 도로는 건너야 된다. 신호등을 만들어서 초록불이 들어오면 건너고 빨간불이 들어오면 건너지 말도록 정해놓은 거지. 오늘은 A라는 아저씨가 운전을 하면서 어떤 할머니를 치게 됐어. 세은이가 운전자라고 생각을 해보자. 응. 그때 도로는 여기 왕복 8차선 도로였어. 그런데 여기 차들이 꽉 차 있는 거야. 근데 A라는 아저씨는 이 맨 1차선 좌회전 차선만 비어 있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열심히 가고 있는데 마침 좌회전 신호가 들어온 거야. 그래서 시속 60km로 제한되어 있는 그런 도로였어.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차량 앞에 숨어있던 사람이 있으면 세은이 입장에서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응. 그래서 이렇게 아저씨가 운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할머니가 나타났어. 할머니가 나타난 거야. 그래서 피하려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결국은 할머니를 치고 말았어요. 이렇게. 많이 다치셨어. 그래서 이 A라는 아저씨도 찝찝한 거야. 본인이 전방주시를 못한 건 아니었지만 어찌됐든 사고를 냈기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고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됐어. 재판을 받게 돼서 아빠를 찾아왔지. 그분이 이러는 거야. 사실 수사기관에서 이게 본인이 잘못했다라고 해서 잘못을 인정하긴 했는데 자기가 잘못한 건지 잘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수사 기록을 떼보고 거기에 나와 있는 증거들을 분석했지. 이제 어떤 증거가 있었냐면 이 A란 아저씨가 타고 있던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어서 그래서 이 블랙박스 영상을 봤더니 아빠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 사고를 피할 수가 없었을 것 같은 거야. 일단 우선 그 사고 현장의 약도를 한번 보여줄게. 이게 그 사고 현장의 약도인데 양산을 쓰시던 그 보행자가 여기를 2차로, 3차로, 4차로에 차량들이 빼곡히 차 있었어. 그런 상태에서 이 할머니가 이렇게 무단횡단을 하셨던 거야. 이 A 아저씨는 1차로에서 이렇게 차량을 쭉 몰고 가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할머니를 충격했던 거지. 블랙박스 영상을 한번 보여줄게. 여기 보면 2차로에 차량이 꽉 들어차 있어. 3차로에도 꽉 들어차 있고 횡단보도는 아주 멀리 있어. 그런데 비어있고 신호가 이제 걸렸으니까 빨리 유턴을 하러 차량을 모은 거야. 다만 뭐 시속 60km를 위반하진 않았어. 몰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할머니가 이 SUV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거야. 그 옆을 보시지도 않았어. 안타깝게도. 원래 이제 나오면서 이렇게 옆에 차량이 오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맞아. 차량도 안 보시고 그냥 이렇게 가신 거야. 운전자인 A 아저씨는 브레이크를 끽 밟았지만 미처 피하지 못하고 할머니를 콱 치게 됐던 거지. 이런 죄를 고의에 의한 범죄라고 보지는 않고 과실에 의한 범죄라고 보거든. 세은이는 고의와 과실의 차이를 알고 있어. 고의는 일부러 그런 거, 과실은 실수로 한 거 아니야? 그렇지. 주의 의무라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내가 조심을 해야 될 의무가 있을 때 그거를 잘 지키지 않았을 때 그럴 때 과실이라고 하거든. 근데 과실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처벌해. 다만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고도의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 지키지 않으면 업무상 과실치상 이렇게 해서 처벌을 하는데 교통사고는 너무 빈번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고 해서 업무상 과실치상죄 중에 교통사고로 인한 것들을 별도로 처벌하거든. 그래서 A 아저씨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된 거야. 그런데 세은이가 한번 생각해보자. 어떻게 해야 이분한테 잘못이 없었다는 걸 주장해서 법원을 설득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일단 뭐 무단횡단을 하셨다는 부분은 보행자의 잘못이기도 하지. 우리가 신호 위반하지 않은 것도 많고. 그런데 법원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만약에 할머니가 이렇게 차 뒤에서 갑자기 나타나지 않고 여기 차들이 멈춰 있지 않고 멀리서 쭉 오고 있는 걸 봤다. 그러면 설사 무단횡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 역시도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 근데 갑자기 태어났던 상황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갑자기 태어나서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야. 만약에 이분이 등장을 했을 때 내가 최대한 집중을 해서 제동을 했더라도 만약에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면, 그랬다고 하면 이 사람한테 잘못이 있다고 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부분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될 몫이 우리한테 남았던 거지. 그 부분에 관한 연구를 막 했다.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어떤 걸 알게 됐느냐, 보여줄게. 여기 보면 반응 시간이라고 나와. 운전을 하고 가다가 물체를 발견했어. 그걸 보고 내가 머릿속으로 서야 되겠다 라고 판단을 내리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단 말이야. 그치. 판단을 내린다고 갑자기 차가 서지 않지. 맞아.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어. 그걸 무슨 시간이라고 해? 반응 시간. 그랬을 때 반응 시간에 찰나겠지만 차는 계속 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때 가는 거리를 뭐라고 한다고? 공주거리. 공주거리라고. 그리고 실제로 제동을 했어. 근데 차가 딱 밟았다고 바로 쓰지 않지. 속도가 있으니까. 실제로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았다고 하더라도 차는 계속 가고 있단 말이야. 그 거리를 뭐라고 해? 제동거리. 제동거리. 이 반응 시간과 제동 시간을 합쳐서 정지 시간이라고 하고,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쳐서 총 정지거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아빠는 만약에 A라는 아저씨가 달리다가 이 할머니를 발견하고 그 브레이크를 밟을 때까지 가는 공주거리와 밟았을 때 이렇게 이동되는 거리, 제동거리, 이 합산한 정지거리가 최초에 발견한 시점에서 확보됐던 거리보다 훨씬 더 긴 거리가 필요했다고 하면 사고를 못 피했을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교통사고 분석서를 봤더니 이런 교통사고의 분석이 됐어. 보행자를 발견할 때까지 거리는 11.2m였다.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주행한 속도는 59km와 62km로 보인다. 즉 정속으로 운전을 하고 있던 중에 딱 발견했을 때 남아있던 거리가 11.2m였던 거야. 이 정도면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아도 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지. 그래서 아빠가 운전했던 차량에 테스트를 했던 영상을 발견했을 때 보니까 100km였을 때 37m가 필요하다. 60km일 때는 13.5m. 그러니까 60km로 주행하던 중에 내가 브레이크를 밟고 나서 이동하는 제동 거리가 13.5m라는 거야. 근데 아까는 11.2m였으니까. 그런데 제동 거리만으로도 13.5m가 걸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11.2m가 남은 상황에서는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다. 이런 논리적 결론에 이르게 된 거지. 그 아빠가 그 부분을 주장했어. A 아저씨는 그래도 못 피했으니까 잘못이다라고 생각해서 경찰 조사 받을 때는 과실을 인정했었거든. 그래서 아빠는 이 부분은 과실이 없다. 왜냐하면 도로 상황에 비춰봤을 때 미리 발견할 수도 없었고 우리가 과속 등의 주의 의무 위반을 한 것도 아니었고 최대한 전방주 시음을 하면서 그분을 발견하자마자 브레이크를 가장 빠르게 밟았다고 하더라도 그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감안했을 때는 도저히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런 법률적 주장을 한 거지.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 무죄가 됐을 것 같아. 세연이가 말한 것처럼 실제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어.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상죄라는 죄에서 벗어나게 됐지. 다행이다. 사실 교통사고 사건은 누구의 잘못이 100%고 피해자가 0%인 경우보다 이 과실이 경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잘못을 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주된 잘못은 오히려 보행자나 아니면 피해자라고 몰려있는 쪽에 있는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 그런 경우는 법원에서 제대로 피해자, 가해자를 정확히 가려줘야 되는 거야. 하여튼 이분은 가해자가 돼서 그 할머니를 다치게 했다는 범죄 전과를 안 할 뻔했는데 아빠랑 잘 상의한 끝에 그 혐의를 벗어나게 됐지. 다행이다. 재밌었어? 응. 세은이는 민사사건이 재밌는 것 같아? 형사사건이 재밌는 것 같아? 난 형사. 형사사건이 좀 재밌는 것 같아? 아빠도 그럴 것 같아서 오늘 이 얘기를 해줬는데 다음번에는 우리가 또 형사사건을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다음번에 아빠가 또 재밌는 사건을 잘 선정해서 얘기를 해줄게. 자. 오늘 여기까지.